다음으로 동물 중심 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심 윤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명의 사상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명 바로 벤담, 싱어, 그리고 레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거는 바로 이 싱어와 레건이 되겠네요. 그쵸? 같이 한번 내용 정리해 보면서 마지막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벤담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 철학자로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바로 유용성의 원리, 달리 말하면 공리의 원리, 달리 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벤담은 우리가 동물을 대우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성이나 소통 능력이 아니라 바로 고통을 느끼는가의 여부로 보아야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벤담에게는 동물을 대우할 때 중요한 것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화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고통을 느끼는가의 여부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벤담의 사상이 이후에 싱어로 점점 체계적으로 바뀐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바로 다음 타자 싱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싱어는 공리주의 철학자로서 쾌락과 고통 그리고 이익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서 싱어의 중요한 원칙을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입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싱어에 따르면 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감수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는 바로 이익 관심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이익 관심을 갖는 존재들의 이익과 고통을 우리가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싱어에 따르면 소의 이익이나 인간의 이익이나 우리가 평등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소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이 다르지 않다. 소의 고통이나 인간의 고통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 방금 이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결코 소와 인간을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덧붙여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쾌락과 고통의 감수 능력을 지닌 인간과 동물의 고통이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혹은 동일하게 대우하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지닌 고통과 이익을 우리가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인간, 동물 아주 똑같은 존재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챙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괴롭히는 선택지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싱어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싱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은 쾌락과 고통의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기존의 인간까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확대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끝으로 레건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건은 동물 권리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레건은 칸트의 의무론을 개성했던 사람인데, 재밌게도 칸트가 인간까지 도덕적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과 다르게 레건은 이제는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럼 특히나 레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키워드, 바로 삶의 주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게 됩니다. 레건에 따르면 삶의 주체들은 내재적 가치, 즉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존재는 우리가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으로 대해야 된다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만이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반면에 레건 같은 경우에는 칸트를 계승했지만 이 삶의 주체라는 범위로 도덕적 고려 대상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삶의 주체들은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말하는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기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기억해둬도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삶의 주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주체라는 것은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 믿음, 기억, 즐거움, 고통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인 삶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레건은 그 주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인 삶이라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싱어가 말했던 감정적인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후에 레건과 싱어를 비교할 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레건도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인 삶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레건은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누구? 바로 인간이든 도덕적 행위를 못하는 무능력자 누구? 바로 일부 포유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1살 이상의 포유 동물들은 이 레건에 따르면 모두 그 자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레건은 존중의 원리라고 해서 삶의 주체의 평등한 가치를 우리가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돼요. 즉, 도덕적 고려 대상을 삶의 주체인 일부 포유동물까지 확대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칸트가 의무라는 말을 좋아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싱어라는 철학자는 고려라는 키워드를 좋아하고요. 밑에 나와 있는 레건이라는 철학자는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기출 풀 때 확인해 보면서 정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인간 중심과 동물 중심을 함께 정리하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거나 정리가 안 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복습을 하면서 추가로 댓글로 달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